안녕하십니까. 근본 멕시코와의 KSP 사업의 선임 연구자인 한국 IT 컨설팅 최규혁입니다. ICT 분야가 글로벌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처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다 보니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도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COTS라 부르는 커머셜 오프 더 셀프, 즉 패키지 형태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운영해온 환경 또는 경험과 대규모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SI 중심의 개발 및 운영 환경의 경험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COTS 기반의 패키지를 도입할 때는 주로 필요한 기능을 나열하고 해당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가를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패키지의 경우 구매자가 원하는 충분한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패키지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거나 해당 패키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인 패키지를 도입하거나 부분 개발을 진행하여 보완하기도 합니다. 반면 SI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과 때로는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만족도 및 시스템 활용성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관의 IT 조직 역량, 예산, 도입의 긴급성, 전자정부 서비스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때로는 COTS 방식을, 때로는 SI 프로젝트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즉 코넵스를 포함하여 많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대규모 SI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ISP라고 부르는 정보화 전략계획이라는 컨설팅을 통해 개발 대상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지원을 얻어내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통상의 SI 프로젝트에서 선행되는 정보화 전략 계획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과정이 여러분의 업무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대면 강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훨씬 성과 있는 연수가 됐을 텐데 매우 아쉽습니다. 비록 본 연수 동영상이 다소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메일 등의 보완적인 채널을 통해 질의와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연수 동영상 주제는 정보화 전략 계획입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ISP란 무엇인가, 그리고 ISP의 절차와 방법론, 그리고 전자조달에서의 ISP 사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ISP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제의 목적은 첫 번째, ISP를 수행하는 중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 ISP를 적용할 때 변화와 이슈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업무 현장과 IT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보면 조직의 비전과 경쟁력에 일치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표준화된 절차가 없는 반면 기술을 담당하는 측은 계획이 없이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의 IT를 비즈니스와 정렬시키는, 즉 조직의 비즈니스를 뒷받침하고 때로는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IT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ISP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ISP의 의미를 되돌아보면 대규모 IT 프로젝트가 잠재적으로
조직의 비전 및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도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IT 시스템이 구현되기 전에 수행되는 컨설팅 프로젝트 또는 단계입니다. ISP는 대부분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때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단계와 함께 제공되는데, 이는 조직 구조, 비즈니스 목표 및 프로세스가 조직 전체에 분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ISP의 목적을 다시 정리해 보면, 먼저 BPR 프로젝트 단계별에서 설계한 예정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구현해야 하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예정 프로세스와 IT 기능 간의 격차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구현할 IT 시스템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ISP가 필요합니다. 앞서 BPR에 대해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BPR은 조직 간 또는 조직 내부의 업무 흐름과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BPR이 등장했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던 업무가 컴퓨터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즉 IT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지 타자기 대용으로만 사용되는 업무 현장을 보고 컴퓨터 도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 또는 변경하려는 목표를 갖고 수행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BPR이 필요한 현장을 간단히 돌아보면 데이터 중복이나 재입력이 발생하고 재작업, 업무 중복 등이 있고, 그 결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정부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BPR 컨설팅에서는 고객 친화성, 효과성, 능률성을 목표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BPR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발전을 좋아하지만 변화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전환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BPR의 기본적인 사상, 즉 새로운 ICT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BPR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BPR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에 이전하는 시기에 사용했던 비즈니스 혁신 방법이라면, 디지털 전환은 빅데이터나 AI, 모바일 기술 등 전면적인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업무 방식 또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재설계에서 기존의 BPR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ICT는 마법의 탄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선택적인 IT 투자, IT 그 자체가 아닌 비즈니스와 업무를 위한 IT,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IT, 구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에 초점을 두는 IT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ISP와 BPR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컨설팅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목표는 ISP의 주요 단계에 대한 이해, ISP의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IT 전문가와 컨설턴트와의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ISP에서는 비즈니스와 IT를 전략, 프로세스, 기술, 조직의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조직 비즈니스의 전략과 부합하는
IT 전략을 수립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조직 구성,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컨설팅은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어떤 미래 방향과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ISP 프로젝트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프로젝트 준비 단계, 두 번째는 현황 분석 단계, 셋째는 목표 모델 또는 미래 모델 설계 단계,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일정 등을 포함해서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해당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보고의 개최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유도입니다.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조직이 처한 외부 환경과 조직 내부의 현황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BPR이 포함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현황 분석 단계에서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고 현행 정보 시스템 등의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조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있는 경우 선진 사례와의 차이 분석도 조직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을 좀 더 설명드리면 분석 기법으로는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 조직이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분석에서는 프로세스 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준까지 그릴 것인지 고객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 등에 대해 잘 정의해야 합니다. 현행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IT 기술의 도입에 의해 프로세스 단축 또는 변경 등의 개선 영역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조직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분석을 수학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전략 수립을 통해 핵심 성공 요소,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하는 CSF를 식별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표 모델 또는 미래 모델을 수립하는 단계로 To-be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선 현황 분석에서 종합된 개선 방향성을 기반으로 IT 비전을 수립하고 개선할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IT 아키텍처를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청사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총괄적인 개념을 담은 IT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응용 분야, 데이터 분야,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아키텍처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 대상 조직이 가져야 할 전체적인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방향타로 삼게 됩니다. 보통 중장기라고 하면 기존 기술 변화가 적었던 경우에는 5년을 장기로 보았지만 현재의 기술 주기가 매우 짧은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3년을 최대로 잡고 이후에 새롭게 비전과 전략을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미래 모델에서 개선되는 프로세스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PR을 통해 기존 3주간 소요되던 업무를 전산화를 통해 3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그림입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단축될 수는 없지만 정보화 또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영역에서 수작업 또는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합 DB 구축 등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여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목표 모델 수립 단계 중 정보 시스템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있고 뇌 외부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응용 기능이 개발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설계도는 예산 또는 시스템의 복잡도에 따라 한꺼번에 구현되지 않고 2,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계한 정보 시스템을 받쳐줄 IT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중심의 온프레미스 설계가 많지만 최근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ISP 컨설팅의 마지막 단계는 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수립한 청사진, 종합 설계도에 따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건설에 비유하자면 공정계획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행과제를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근거로는 과제의 시급성, 기술적 난이도, 예산, 파급력 등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조직 내 역학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우 종합 설계도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행계획 단계의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로드맵의 형태로 제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코넵스의 IT 산출물을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차세대 코넵스를 위해 그려본 청사진입니다. 위로는 조달 관련 법제도 환경, 좌측에는 외부 연계기관, 우측에는 새로운 ICT 적용 내용, 중앙을 보시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IaaS, PaaS, SaaS 위에서 공공조달 전 주기가 구현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차세대 코넵스의 개념적인 목표 모델 그림입니다. 시스템 측면에서만 새롭게 구성을 해본 그림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코넵스가 제공하는 응용 부분의 아키텍처만을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포털, 수요기관을 위한 기능, 공급업체를 위한 기능 등을 그룹화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밑바탕에는 이러한 외부 기능을 지원하는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실습 등을 겸해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을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하다 보니 개념과 간단한 절차 소개밖에 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BPR을 포함한 ISP의 절차와 간단한 산출물 예시를 통해 왜 BPR ISP가 필요한가에 대해 이해가 되었으면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보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로 사용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BPR ISP는 그러한 비가시성을 개념적 목표 모델과 같은 청사진과 응용, 데이터, 인프라 아키텍처와 같은 세부 그림을 통해 가시화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대규모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구로서 BPR ISP 컨설팅 산출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